그 타콘 3D 시스템에서 도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되게 간단한 뭐 일반적인 평지 작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경사 작업 외에 뭐 관로라든지 뭐 도로 크라운, 뭐 다단 번면, 뭐 이런 현장의 도면을 직접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관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선은 내가 파야 될 관로의 시작점과 끝점, 그 두 점의 포인트는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점의 포인트와 그 각각 1번 그 시작점, 종점 포인트에 대해서 얼마를 더 파면은 파이널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처음에 간단하게 그리는 가정을 4단계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내가 터파게 할 관로의 시작점과 끝점 2개의 포인트 측량을 한다. 포인트 측량. 두 번째는 측량한 포인트에 대한 레벨 수정, 설계면으로의 레벨 수정인 거죠. 두 번째는 레벨 수정. 세 번째는 그 측량한 포인트에 라인을 긋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그 라인을 기준으로 내가 작업할 관로, 도로, 번면의 그 횡단면도를 옆으로 벌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포인트 측량, 점을 찍고, 두 번째 레벨 수정을 하고, 세 번째는 센터 라인을 긋습니다. 네 번째는 그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내가 터프하게 하려고 하는 횡단 모양의 재원을 수정해서 양옆으로 벌리는 작업입니다. 우선은 포인트 측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터프하기를 하려고 하는 관로의 시작점 센터 부분에 버켓을 대놓고 이 포인트 측량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뭐 당연히 현재는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 1번 레이어를 만들어서 포인트가 저장될 방을 만들어 줍니다. 1번 점이 측량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관로 터프하기 종점 두 번째 점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동을 해서 두 번째 점으로 온 후에 그 다시 두 번째 관로의 센터 라인의 그 두 번째 포인트에다가 버켓을 대놓고 다시 두 번째 점을 측량을 하겠습니다. 네, 1번 레이어에 다시 두 번째 점이 저장이 됐고요. 제가 4단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 찍고 레벨 수정하고,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을 긋고 양옆으로 벌리는 작업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두 점을 찍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현재는 원지반을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1번 포인트에서는 얼마, 2번 포인트에서는 얼마 내려야 설계면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파일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고 파일에서 포인트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미 측량한 1번 레이어의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 뭐 시점, 종점이 되겠죠. 두 개의 포인트가 있고요. 1번 포인트를 누르고 수정을 누르게 됩니다. 수정을 누르게 되면은 북동 X, Y는 그대로 만지지 않고요. 이 Z값 표고값에 대해서만 수정을 합니다. 만약에 1번 점에서 1m를 내린 바닥이 파이널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10.592에서 9.592가 되겠죠. 1번을 누르고 9.59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은 누르고 에디트 수정. 두 번째 점은 2m를 내려 보겠습니다. 2m를 내리게 되면은 10.597에서 이제 2m를 빼면은 8.597이 되겠죠. 8.597이라고 두 개 포인트에 대한 레벨 수정을 했습니다. 우측 스크롤바를 쭉 끌어서 보시면은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가 각각 수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OK를 눌러줍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끝났습니다. 점을 찍고 레벨 수정까지 끝났습니다. 레벨 수정이 끝난 후에는 이제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라인을 이어주게 되고요. 라인은 1번 포인트를 꾹 눌렀을 때 나온 창에서 포인트에서 선택 누르면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꾹 눌러서 포인트에서 선택, 두 개의 포인트가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 다 선택이 되어졌으면 까만 부분 아무데나 꾹 눌러서
포인트에서 셀렉션 2개의 포인트가 선택이 되어져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폴리라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내가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로 라인을 그리겠다는 거고요. 저는 동일한 1번 포인트가 저장된 1번 방이 아니라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라인을 저장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포인트들은 1번 방에, 그리고 라인은 2번 방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OK를 눌러주면은 센터 라인이 그어졌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미 내가 작업해야 될 관로 터파기의 센터 라인이 이미 형성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센터 라인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내가 파야 될 횡단면을 형성을 해서 벌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작업은 내가 그린 폴리라인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폴리라인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포인트가 아니라 폴리라인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폴리라인에서 구배 확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구배 확장, 그리고 밑에 서피스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파일에 들어가 보면은 이미 내가 여러 개의 작업을 하는 템플릿이라고 하죠. 기준되는 템플릿이 이미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단 벽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일반 도로 크라운이 될 수도 있고요. 관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관로 도면을 그릴 거기 때문에 관로 도면을 선택을 해서 바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은 기준이 되는 템플릿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면은 전에 다른 현장에서 썼었던 재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장에서 작업해야 될 관로 폭이라든지 옆에 벽면, 구배, 경사, 경사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관로를 선택한 상태에서 편집을 누릅니다. 총 3개의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라고 센터라인 기준에서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라인 기준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관로의 폭이고요. 실제로 내가 파야 될 관로의 폭이 1.5m 짜리 폭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절반만큼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편집을 누르게 되고요. 수평거리를 1.5m의 절반이기 때문에 0.75, 75전 재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총 나중에 왼쪽 오른쪽을 양쪽 다 그리기 때문에 총 1.5m의 관로폭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입니다. 두 번째는 관로의 좌우측에 있는 이제 벽면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고 나서 편집을 눌러주게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대부분 뭐 1대1 구배다, 1대 0.5 구배다, 뭐 1대 1.5 구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벽면의 높이가 5m인데 1대1 구배다. 한다면 벽면의 높이는 5m이기 때문에 수직거리에는 무조건 5m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1대1 구배라고 한다면 수평거리는 당연히 똑같은 5m가 되겠죠. 100% 구배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다시 수직거리가 5m인데 1대 0.5 구배를 만들어야 한다. 1대 0.5는 1대 1보다 더 세워져 있는 구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거리는 5m로 입력을 하고요. 수평거리는 0.5이기 때문에 그의 절반만큼인 2.5m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1대 0.5인 구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누워진 벽면을 해보겠습니다. 1대2 벽면이다 그러면은 실제 1대1보다는 많이 누워진 벽면이 될 것 같은데요. 수직거리가 5m인데 1대2 벽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수직거리가 기준입니다. 수직거리 5m를 넣고요. 1대2라고 한다면 높이보다 두 배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10m를 수평거리에다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다시 한번 숫자를 바꿔서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벽면의 높이는 3m인데 1대 0.5인 구배를 만들고 싶다 한다면은 수평거리에는 3m를 입력을 하고요. 1대 0.5 절반이기 때문에 3m의 절반인 1.5m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OK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이 1대1보다 더 세워진 벽면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상단의 여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려도 되고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3번에 누르고 에디트를 눌러서 뭐
상단의 여유 공간을 좀 넓게 한번 빼보겠습니다. 한 2.5m 정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유 공간이 좀 더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수정이 완료가 됐다고 한다면 OK를 눌러주게 되고요. 관로에 대한 그 템플릿에 대한 수정이 완료가 됐을 때 다른 단면이 보이고 있다면은 다른 단면 눌러서 다시 한번 관로를 눌러주게 되면은 내가 수정한 관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라고 하는 적용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눌러보게 되면은 내가 반쪽 이전 화면에서 반쪽짜리에 단면을 그렸는데 이 부분을 왼쪽만 그릴 것인지 오른쪽만 그릴 것인지 왼쪽 레프트 라이트 양쪽 다 그릴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관로 작업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둘 다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왼쪽 오른쪽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다음과 같이 도면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장비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도면이 실제 입력된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도면의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흰색으로 굵게 된 흰색으로 표시된 게 센터라인입니다. 센터라인이고 좌우측에 있는 부분이 관로에 1.5m 짜리 폭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반면 놀이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상단에 여유 공간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면 그리고 버켓 끝 기준으로 해서 몇 cm를 내리면 파이널이란 정보가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단순히 위에서 보면 필름 뷰만 봤을 때는 번면 그 관로 작업이라는 게 딱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한번 듀얼 화면으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요. 거기에서 좌측 화면을 메인 화면은 이미 플래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좌측 화면을 횡단으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횡단으로 놓고 내가 파야 될 관로 라인에 대해서 한번 직각으로 섰을 때 이렇게 보신다면은 정확하게 내가 어떤 도면을 그렸고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쭉 뻗어서 그리고 내가 작성한 도면 밖으로 이렇게 버켓 끝이 나갔을 때는 도면 바뀌기 때문에 버켓 끝 기준에서 설계 범위가 벗어났다는 부분이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버켓 끝이 도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레벨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한번 시점에 가깝게 바닥을 내려서 대보면은 제가 아까 1번 포인트에서는 아마 1m 내린 점이 파이널이라고 레벨 수정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했을 때 현재 버켓이 관로의 센터 라인과 좌우측에 관로 끝 스라 라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좌측 화면에서도 당연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로 라인이 아니라 상단 라인이 중요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버켓의 우측 끝을 통해서 여기 우측 끝을 상단 라인에 맞춰서 터파기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부분은 각각의 스테이션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시작점 기준으로 5m 간격으로 현재 스테이션이 끊기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작업했는지 그런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여기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센터 라인에서 화살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작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방향이다 라는 부분 또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스테이션은 나는 5m가 너무 짧다, 한 10m 간격 또는 20m 간격으로 끊고 싶다 하고 싶으면은 메뉴 버튼을 누르고요. 보기에서 디스플레이 옵션에 들어가고요. 작업 중인 계획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스테이션 간격이 현재 5m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 10m로 바꾸겠다. 10m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10m마다 한 번씩 스테이션이 끊기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두 개가 아니라 3개 화면으로 보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 하단 화면을 한번 종단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을 때 앞쪽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앞쪽인 1m만 내렸고 뒤에 종점은 2m 내리기 때문에 앞에가 높고 뒤에가 낮은 그런 구배가 형성이 되는데
현재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측량을 했고, 레벨 거기 그 각각의 포인트에서 설계면에 맞는 레벨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단 굽의 경사는 자동으로 도면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